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 개인의 선택 지금 시작합니다. 자, 내일이면 대선입니다. 개인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선택했는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장 상황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구준우, 김정석 두 파트너와 함께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 얘기들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처음 뵙는 분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화요일의 남자가 되실 거라고 하는데 네, 두 분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소개를 해주시면 누가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경제TV 구준우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유소 개인의 선택에 합류하게 됐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구준우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김정석 파트너님도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정석 김정석 파트너입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 험난해서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화이팅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정석 김정석 파트너님까지 인사 나눠봤습니다. 아니, 구준호 파트너님은 네. 닉네임 없으세요? 저도 뭐 럭키국으로 활동을 좀 했었는데 네. 뭐 이제 서울경제TV 식구가 됐으니까 그냥 구준우 이름 석자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화요일의 남자 두 분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구준우, 김정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셨죠? 저희가 준비해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2종목은 히든 종목이네요. 12종목 히든 종목인데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9위 종목은 기아입니다. 자, 8위 종목은 한화생명이고요. 7위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6위 종목은 HMM 이름 올렸네요. 네, 이렇게 10위부터 6위 종목 만나고 왔습니다. 10위 종목이 히든 종목이고 9위부터 6위 종목은 그래도 이름을 좀 들어본 종목인데 과연 어떤 이야기 풀어주실지 지금부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 종목은 히든 종목이라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9위 종목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인데요. 사실 기아 최근에 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인데 어떤 분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기아가 제가 말씀드리기도 죄송하네요. 지금 최근에 기아 보유하신 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실 건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아 상태가 지금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지금 갱신하면서 주가가 폭포수처럼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아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2위였어요. 현대차가 3위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전쟁 사태로 인한 악재가 좀 영향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쟁 악재는 모든 기업에 지금 모든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아다 보니까 러시아발 악재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차트를 좀 줄여볼까요? 제가 한번 보시면 2020년도부터 상승 흐름이 좋았어요. 코로나 쇼크 이후에 상승 흐름이 좋았는데 2021년 초
이후부터 상승 흐름이 좀 꺾이고 횡보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21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는데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미국발 테이퍼링 악재라든지 각종 악재가 좀 많이 나왔죠. 금리 인상 문제라든지 그 이후에 참 안타까워요. 기아 보유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발 전쟁 사태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는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그 어떤 전문가 분들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차트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아래쪽 지금 74,000원, 75,000원 선 흐름을 차트를 좀 키워볼게요. 지금 상황 2월 24일자 부분으로 깨고 아래쪽으로 떨어진 이유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굉장히 차트상 수급 상황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상태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길게 설명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카카오를 한번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메리트가 굉장히 좋은 가격에 있는 상태이긴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짚어봐 드렸는데 11만 원 선, 그러니까 11만 원대에서 꺾고 아래쪽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지금 가격을 관심 종목에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하죠.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지금 상황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떨어지는 칼날은 암만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V자 반등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 지지선을 좀 지켜보신 후에 매수를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6,000원대, 약 10만 원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 위치에서 아마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어느 정도는 보실 수 있으신데 좀 급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아래쪽 지지에서 여기서 쌍바닥을 그리고 반등에 성공했으면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나쁘지 않았지만 지켜보시면 아시다시피 쌍바닥이라든지 지지선을 확고하게 만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 더 횡보하는 포지션은 일시적으로 취했지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최저점 82,000원까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죠. 82,000원까지 급락을 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 이후 흐름을 짚어보시면 이제는 지지선을 견고하게 만든 후에 상승, 반등을 하는 시점이긴 한데 이걸 지켜보시더라도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부분은 위험도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이런 지점에서 급하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좋은 투자는 아래쪽 지지를 좀 확인하신 후에 반등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려면 쌍바닥까지 확인 후에 들어가시는 게 좀 좋다고 보시고요. 아니신 경우에는 적어도 지지선 일봉으로는 한 5일 정도 횡보를 하는 거 보시고 지지선 확인 후에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래쪽 지지선은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래쪽 지지선만큼은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구준우 파트너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김정석 파트너님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나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아직은 지수 흐름을 조금 더 체크하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모든 주식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기아도 역시 해당 사항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의견입니다. 네, 기아에 대해서는 두 분 파트너 모두 저평가되어 있지만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위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차례인데요. 8위 종목 하나생명입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2.46% 하락해서 2,780원의 거래가 종가가 형성이 됐네요. 이 하나생명 공시를 보니까요. 사상 최대 1조 순이익에도 무배당을 결정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이런 일이 2010년에 상장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자, 김정석 파트너님. 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모든 종목이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하고 리스크가 크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든지 지지를 하면서 다시 딛고 일어설 거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좀 참고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제가 하나생명이 8위로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설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 일단은 지금 현재 에그플레이션 전쟁 때문에 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지금 펀디멘털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하나생명도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디폴트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고 또 전쟁 장기화 우려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좋겠지만 제가 봐서도 조금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환율 변동성. 환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 환율 변동성 확대에 비추어 봤을 때 보험사는 해외 자산의 손실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또 이를 악용하는 공매도가 오늘 50%가 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 하나생명이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리스크 관리는 필수다. 자, 그렇다면 차트를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상승 후에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행보 지지선에서 최근에 보면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밑에 지지선 2,755원 여기를 깰 경우에는 추가 하락도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시쳇말로 물려 계신 분들은 이 지지선 2,755를 강력하게 깰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 사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지할 경우에는 홀딩이 가능하겠지만 조금 위험 구간에 들어섰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밑에 막대기를 보시면 이 지금 외인하고 기관이 쌍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개인만 지금 왕창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틀어져 있다라고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방금 디폴트 위기가 오면 생명보험사는 굉장히 좋지 않다. 자,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한테는 bad, 안 좋다. 별로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지라인은 2,750원 선으로 잡아주셨고요. 무엇보다 배드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하나생명은 현재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종목으로 좀 수급이 꼬인 상황이다라고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화생명까지 8위까지 만나봤고요. 7위는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도 오늘 1.63% 하락해서 27,1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참, 지금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유가가 급증을 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로 항공주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락하는 모습 최근에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항공주랑 비교를 해보면 하락폭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항공주가 버티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구준호 파트너님, 대한항공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대한항공 굳이 나쁘게 보지 않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리오프닝 두 가지 종목이 한 가지가 대한항공이고 다른 하나가 하이트 진로인데요. 혹시 두 종목 공통점 알고 계신가요? 공통점이요. 뭘까? 리오프닝 관련주로 묶이는 거 말고 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다들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면 코로나 사태 때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실질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네. 뭐 매출이라든지 당기 순이익을 체크해 보시면 딱히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선방을 했다.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섹터 자체, 업종 자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억눌려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리오프닝 되는 시기에 업종 자체가 더 좋아질 거다. 이제 당기 순이익, 매출이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기에도 나쁘지 않았던 종목이 두 종목인데 일단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제가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 매출액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하이트 진로는 제가 짚어드릴 때 매출, 당기순이익 모두 좋았다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매출 부분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부분이 체크가 되시긴 하실 거예요. 한번 매출을 체크해 보시면 지금 8조 8천억 원으로 19년도 그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긴 했죠. 하지만 어떻다? 당기순이익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지금 현재는 이게 추정치긴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5,200억 이상 저는 제 판단 하에서는 당기순이익도 이보다 훨씬 더 상회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흑자를 오히려 봤죠.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매출은 줄었는데 당기순이익은 늘었다. 이 부분은 여객선에서 물론 매출이 줄긴 했지만 화물 운송기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화물 쪽에서 저희가 매출 그리고 당기순이익 비용은 적게 들이고 매출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굉장히 높게 봤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차트가 잠시 안 켜지는데요. 잠시만. 네, 그렇기 때문에 차트 상황을 보시면 지금 미국 항공주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조정을 덜 받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 너무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 또 미국 항공주들 보면 뭐 델타항공이라던가 사실상 대한항공의 낙폭보다는 뭐 반 이상 떨어졌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낙폭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한항공인데 또 네. 하이트 진로 얘기해 주시면서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전망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에 대해서 마저 제가 설명드리면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주가 흐름이 많이 꺾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지금 종목들 자체가 힘들어요. 장 상황이 힘들고 여러 가지 뭐 테이퍼링 악재부터 해서 금리 인상 이슈부터 악재가 밀려왔는데도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 발악재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아래쪽 저점 자체를 지금 1월 26일자 저점까지는 깨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26,000원, 뭐 내일 같은 경우 한 번 더 하락할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래쪽 25,000원을 깨지 않고 버텨준다면 그 이후에 횡보 후에 다시 29,000원까지는 가볍게 가주지 않을 건가 하고 저는 기대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시장 상황이 많이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거나 또는 늘 말씀드렸죠. 아래쪽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시더라도 발바닥에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상승을 하신 후에 발목이나 뭐 무릎이 아니더라도 발목 정도 잡으셔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지지 확인 후에 반등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항공 관련해서는 발목을 잡아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바닥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래도 좀 반등을 보일 때 발목을 잡아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고준우 파트너님께서 주셨고요. 자, 25,000원 선이 깨지면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항공 전망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김정석 파트너님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까요? 저도 구 파트너님 굉장히 명석한 분석, 네. 굉장히 놀랍고요. 원더풀합니다. 네. 굉장히 동의를 100%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 100% 동의한다. 이렇게 김정석 파트너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6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6위 종목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또 어제도 방송에서 다뤄들었었죠. HMM입니다. 자, HMM 요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 잘했습니다. 0.44% 상승해서 33,95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컨테이너선 운임이 연초 최고점보다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HMM 컨테이너선 운임 강세에 힘입어서 올해 1월 1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이 된다.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안 그래도 좀 해운주 좋은데 거기에 또 호재가 덧붙여진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설명드릴까요? 네. 저는 정말 HMM 아주 사랑스러운 이 종목을 얼마 전에 발굴해서 굉장히 고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홀딩 상태라고 사견을 말씀드리고요. HMM은 상당히 행운하죠. 러시아 우크라 사태에서 물류난이 심화된다. 그것이 우려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면서 조선 해운 섹터가 오히려 전쟁의 수혜주가 되어버리는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7일 날 차트를 잠시 보면 좋겠습니다. 요때인데요. 요때가 보면은 수급 분석, 거래량 분석을 보았을 때 강력한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밑에 막대기 외인 기관의 공격적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타이밍상 놓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는 눌림목이 나오면 차근차근 모아서 한 번 더 상승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타이밍상은 이때 공격 수급이 진행된 지난 17일 날 이때부터 N자 파동을 그리면서 강력한 지속 랠리를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HMM의 전체 차트를 보시면 실적 급증으로 인한 엄청난 상승, 급등이죠.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 다 압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이 하락세, 조정폭을 보이면서 작년에 시쳇말로 엄청난 분들이 물려 있으시기 때문에 이 주식이 올라간다고 저는 기쁘지도 사실 않습니다.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이지만 조금 더 눌림목이 형성되는 그런 시점에서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쟁이 이때는 또 장기화가 되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원유가스, 푸틴발, 우리 오일 쇼크라고 합니다. 푸틴발 오일 쇼크 때문에 지금 에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 단계가 더 나가면 경기가 정체 속의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면 경기가 완전히 불안 국면에 빠지는 지금 푸틴발 오일 쇼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수를 조금 더 하방으로 열어두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슬럼프플레이션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플레이션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주가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본 이론이고요. 자, 그렇지만 이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또 이러한 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오히려 HMM은 수혜주로 계속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11선 그리고 21선 이렇게 다시 한번 재매집도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공중에 조금 떠 있기 때문에 마구 달려드는 그런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 굿입니다. 좋다라고 생각되지만 기회는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최대한 저점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HMM 흠이라고도 불리는 종목이죠. 일단은 굿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다만 지금은 시장에 워낙에 좀 악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리면서 눌림목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구준호 파트너님도 공감을 좀 하실까요? 제가 공감되는 부분도 많긴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운송업 관련해서 이슈가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H&M을 투자를 하실 때는 저는 늘 말씀드려요. 전환사채 관련해서 주식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단순히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딱히 악재가 없었다라는 판단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 사이 동안 주식 유통 물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환사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상황도 전환사채 체크 꼭 하셔야 되고요. 네. 네, 구준호 파트너님 말씀에 김정석 파트너님이 박수를 쳐주시는 소리가 또 방송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히든 종목 맞춰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많이 궁금하셨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히든 종목 10위였는데요. 정답은 누보였습니다. 자, 누보 이야기 해볼 텐데요. 누보 오늘
어제 상한가를 터치했었고 오늘은 조금 빠지는 모양새였습니다. 8.24% 하락해서 2,73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자, 누보는 이 식량난 이슈로 확실히 급부상을 했던 종목이죠. 김정석 파트너님, 네. 자, 우리 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주시죠. 누보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우리 구 파트너님께서 워낙에 해박하셔서 먼저 하셨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텐데 지금 뭐 몹시 불안한 상황에서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편하게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쑥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지만 저는 누보를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트를 먼저 좀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날 제가 좋아하는 저의 고유의 트렌드 섹터 주도주 매매라는 기법 중에 가장 큰 근간을 차지하는 것이 공격 수급이라는 겁니다. 이 주식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신 밸런스 제7호 스펙이랑 스펙이 합병되면서 최근에 갑자기 대량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차트를 보시면 대량 거래량을 수반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세력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첫날 이렇게 상승하는 날 바로 제가 보는 눈에서는 이것이 공격 수급이 형성되었다라고 보였고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출연했더라면 이날 매우 강조를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후에 몇십 퍼센트가 순식간에 오늘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적산병의 강력 장대 음봉으로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는 자 이것이 왜 도대체 그러면 누보가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최근에 에그플레이션 관련 농업 그다음 식량 비료 테마 상승 속에서 이러한 스펙 합병 이슈를 동반해서 세력이 입성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슈팅을 주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식을 잡으면 참 기분은 좋습니다만은 최대한 타이밍이 빨라야 된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크라 침공에서 곡물 가격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급등할 것이고 전년 동월 대비 곡물 가격 지수가 14.8%나 급등하는 또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급등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러한 에그플레이션은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의 확장성 때문에 누보라는 종목은 히든 종목입니까? 히든 종목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시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다. 자, 단지 지금은 공중에 역시 붕 떠 있고 오늘 거래량이 발생된 데 비해서 상당히 장대 음봉으로 떨어져 있다. 우리가 일명 피레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리면서 거래량이 일단 줄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항상 매집은 거래량이 좀 없을 때 눌림목은 거래량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 이 눌림목을 역시나 5일선, 10일선 이렇게 활용하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재료의 확장성을 갖추고 있다. 이 종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프리티합니다.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매매를 조금 잘하시는 분 기준으로 눌림 매집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누보 최근에 급등이 나온 종목이니만큼 분할 매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구준호 파트너님께도 누보 이야기 듣고 가야겠죠. 네, 누보에 대해서 김정석 파트너님께서 분석을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네. 간단하게 정리 먼저 해드릴게요. 누보 관련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발 악재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료 관련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원자재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비료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작년 대비해서 15점 몇 프로 상승을 했다 이런 부분 좋습니다. 호재 부분이 나오는 부분도 좋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좋은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호재가 나온 부분과 지금 주가가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를 체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지금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점 이전에 우리가 미리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한 부분도 아니고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차트상으로 보시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스캘핑 많이 하시는 분들, 저도 스캘핑을 좋아하고 스캘핑 강의도 많이 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순히 악재 호재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자재 가격 급등한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주가는 더 일시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가 확인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윗방향 자체에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윗저항 자체가 없으면 상승하는 데 부담이 없는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저께부터인가요? 지난주부터죠. 지난주 중순부터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하는 부분 자체는 충분히 첫날 저희가 스캘핑을 하시거나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입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다. 골든 크로스를 그리면서 골든 크로스도 하나가 아니죠. 5일 이동 평균선이 11 이동 평균선, 21 이동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 121 이동 평균선까지 순간적으로 뚫고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이쁜 차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캘핑이나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들어가는 부분은 맞긴 하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은. 하지만 오늘 상황 자체가 3,650원 고점을 찍고 나서 밀리는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때 이미 이익 실현을 하고 빠지는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상 내일 같은 경우에 2,500선 아래쪽으로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께서 스캘핑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이제 투자가 많이 단련돼 있으신 분들은 접근을 하셔도 좋다. 저 또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미리미리 스캘핑으로 접근을 많이 하긴 하지만 본인 투자 기간 자체가 짧고 아직까지 트레이닝이 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트레이딩에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종목을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승 여력이 큰 만큼 급락을 해서 다시 한번 2200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접근하지 마시라. 단 스캘핑을 좋아하시고 단타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은 내일 상황에서 2,500선이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인다면 정고점도 다시 한번 깨고 상승할 수 있다고 제가 감히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걸 놓친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설명이 가능할지. 네. 예. 네, 짧게 해주시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세력주를 접근할 때는 반드시 우량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펀디멘탈 기본적 분석이 괜찮은가 그리고 수급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살펴보면서 세력주는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린분들은 이런 거를 위에서 고점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분할 매수도 안 되는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상당히 곤란에 처할 수 있고 큰 손절을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맛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지금 수급 분석에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치는 부분 여기를 보시면 외인하고 기관이 지금 대량으로 매도를 했다는 점 그리고 주포가 개인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등락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왕창 주는 시점을 활용해서 매집을 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분석, 기본적 분석도 꼭 한 번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을 김정석의 골든 게이트 종합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단타를 치든 뭐라든 잠시 1초의 기간이라도 기업 분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기업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 둘의 공통점은 네. 주린이 분들은 접근하지 마시라. 위험한 종목이다. 물론 지금 여기서 수익 볼 구간은 많아요. 하지만 주린이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하는 두부 파트너분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자, 이제 누보 10위 종목, 히든 종목 만나봤고요. 이제 5위부터 1위 종목 살펴볼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5위 종목은 휴림 로봇입니다. 4위 종목은 SK 하이닉스고요. 3위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자, 2위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1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도록 하시죠. 네, 이렇게 5위부터 1위 종목도 살펴봤는데요. 휴림로봇, SK하이닉스 살펴보고 가면 시간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시간이 조금 타이트한 관계로 자, 3위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 종목은 대한전선인데요. 최근에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600억 원 전력망 사업 수주 행진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만 봐도 1.42% 하락한 1,395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오늘도 외인과 기관이 대한전선 다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대한전선 3위 종목인데 어떤 파트너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대한전선은 제가 한번 분석해봐드리면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작년 여름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작년 여름 같은 경우 호방건설 인수 이슈와 이제 코스피 200 편입 이슈 때문에 관심도 1위를 굉장히 많이 차지했던 종목인데요. 이게 뭐 관심이 굉장히 많이 됐던 종목이죠. 저희 차트를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한번 해봐드리면 작년 6월 정도 한번 보시면 5월 이후 주가 전체적인 상황 자체는 1,000원대 초반 정도로 보이시는데 이때 호방건설 이슈와 이제 코스피 200 편입 관심 때문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등했던 종목이죠. 약 1,000원 초반대에서 거의 5,000원까지 거의 4배 이상 급등을 했다가 이후 조정을 받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상황 주가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차트 분석 조금만 하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문제는 저점도 또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수렴의 끝이 나오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호재가 좀 나왔다고 한들 주가가 급등을 할까라는 의문을 좀 가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차트적인 부분이 조금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작년 6월 기준에서 그 이전의 주가 상태를 보시면 지금 상태가 많이 조정받았다고 하기에는 그 이전 시점 기준에서는 조정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위에 있는 상태죠. 그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온 3월 3일 기사를 보시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 미국 법인에서 이제 600억 규모의 초고압 전력 프로젝트 수주를 한 이제 기사가 떴는데요. 3월 초까지 뭐 기타 다른 수주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북미에서만 이제 1,900억 수주를 했다. 호재 부분은 뭐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차트 전체가 지금 하락 추세가 너무 강력하게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단순히 호재 수주로 매수 매도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만약에 하지만 이걸 지켜보시고 있다가 차트 수급 상황을 보시면서 이제 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드리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약 1,350원대에서 1,300원 선 수준에서는 지지선을 좀 형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은 하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확인하신 후에 이후에 접근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 지금 현 상태에서 지지선을 형성하지 않고 아래쪽으로 깨기 시작한다면 1,200원도 깨질 수 있다. 아래쪽으로도 열려 있다. 단순히 호재로만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재는 굉장히 좋긴 하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구준우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차트의 수급을 보면서 진입을 해봤으면 한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샵 0082번으로 구준우라고 보내주시면 더 많은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김정석 파트너님과도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김정석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다시 한 번만 인사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저도 들어와 인사 한번 주세요. 네. 저는 구준우 입력하시면 저는 됩니다. 김정석입니다. 투자의 정석. 네, 두 파트너분들 어필 시간까지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지금까지 대한전선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2위 종목은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두산중공업,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도 또 한 번 더 재미를 좀 봤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최근에 그래도 좀 호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상환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짚어주시겠어요? 김정석 파트너님? 네, 저는 이 부분을 사실 다른 부분의 공시라든지 뉴스라든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대선 정책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탠다면 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탈원전 정책에서 원전 주력을 원전으로 주력해서 전원을 활용하겠다는 브리핑을 하심으로써 이것이 원전 주식에 다시 반등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막판까지 보았는데 느낌이 일진파워라든지 한신기계, 기타 등등 우리 기술 이런 종목들의 반등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강력 수급을 보았을 때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시간 외 흐름은 사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차트를 좀 보시면 자, 최근에 거래량이 다시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문 정부의 원전 정책, 탈원전 정책으로 일관하던 것에서 원전을 상당히 주력으로 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강력한 조정 이후에 급반등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급의 단점이라면 역시 외인이 부분적으로 팔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흐름이 또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잠시 꺾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대선 전날입니다. 자, 대선 당선에 대해서 누가 될 것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마지막 매수세를 보았을 때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매수를 저는 느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단점은 대통령 당선에 따른 리스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관망하고 나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이 종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애매하고 그저 그렇다. 단 당선이 유력시 돼서 확실하게 발표가 난다면 그때 대해서는 그거의 향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진입해 볼 기회를 찾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선 테마주로 보는 것이 좀 적절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전반적인 평가는 쏘쏘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좀 대선이 끝난 이후에 관망 후에 좀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김정석 파트너님께서 주셨고요. 자, 이제 1위 종목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1위 종목,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위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어제도 삼성전자였는데 오늘도 삼성전자가 1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자, 삼성전자 오늘 종가까지 좀 7만 원대가 깨지면서 69,500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어제보다도 0.86% 하락을 했는데 사실 반도체 겨울이 끝나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계속해서 반도체 봄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좀 해 나가야 될까요?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 웬만한 개인분들은 한 번쯤 매수해 봤을 종목인 것 같고요. 어떻게 분석을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해주십시오. 네네. 분석을 제가 먼저 해드리면 삼성전자 분석을 너무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 개별 종목으로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는 건 큰 의미가 지금 상태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뉴스 기사로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를 비우호적 국가라고 뭐 정했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도 급락했다. 이런 뉴스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오늘의 주가는 당연히 차트상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차트, 그저께 차트, 봉 위치를 보시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락하는 종목이 하락할 수밖에 없구나. 아래쪽 지지선까지는 부딪혀야지 다시 반등의 기회가 나오겠구나 하면서 주가 흐름 자체가 전체적으로 흘렀던 모습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종목 분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파트너님께서 직접 한번 더 해주시고요. 제가 차트상 삼성전자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드리면 과거로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2021년도 상황으로 가보시면 제가 여기 지지선을 미리 그려놨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우량주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정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연봉, 월봉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한다. 그 부분은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뭐 새로운 기술주라든지 뭐 카카오, 네이버 또는 2차전지 관련주한테 접근하듯이 급상승을 향후 그렇게 큰 상승을 기대하면서 보기는 힘들고요. 대신 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트레이딩을 하고 외국인 기관들도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 매도를 하시는 이유가 안정적으로 박스권을 형성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 편하다는 거죠.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도 방송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아래쪽을 81,000원, 8만 원 초반대로 지지선을 긋고 윗 저항에 85,000원 윗선, 약 85,000원 선으로 윗 저항을 그으신 후에 늘 말씀드렸죠. 발목에서 매수 후에 어깨에서 팔라. 그 기준으로 매수하시고 매도하시고 매수하시고 매도하시고 반복을 하시면 주가의 흐름은 행보지만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서 5%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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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0번만 해도 50%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박스권 트레이딩 하기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들도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순간에는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래쪽 보시면 지지선이 81,000원을 깬 시점 작년 여름 정도 봐야 되나요? 이때부터는 조심하시는 게 맞았고요. 박스권을 깬 이후에는 기존처럼 트레이딩을 하는 상태보다는 본인께서 포지션을 좀 바꾸셔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박스권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81,000원이라는 그 지지선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깨고 내려왔을 때는 다시 한번 저항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9월 말 같은 경우에 8만 원대 저항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급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났다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약 68,000원대 지지선을 긋고 상승을 반등을 하지만 또다시 81,000원 윗 저항을 부딪히고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68,300원 최저점, 기존의 저점이라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다시 이 위치까지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양봉을 그렸다. 그 말인 즉슨 여기서 지지선을 만들어줄 확률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석 파트너님도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한번 주시죠. 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지금 모든 명석한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걸로 생략하고 저는 그걸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차트에 우리 지수의 월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월봉을 보시면 추세가 꺾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 한마디로 평생 모으고 들고 갈 자신이 없으면 삼성전자는 하지 마라. 이게 제 사견입니다. 그리고 지수 월봉상 흐름을 보았을 때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대폭락 시기에 저점과 그다음 작년 기준 3,316포인트를 찍었을 이 파동에 피보나치 수열에 비추었을 때 0.618이 저번 저점 2,922포인트 여기 부근이었습니다. 여기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번에는 파동이 0.5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은 전쟁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하방을 열어두시면서 삼성전자도 고찰해 보시는 것이 옳다. 그러면 거기 부근은 어디냐? 밴드로 얘기하면 2,500에서 2,300포인트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포인트로 얘기하면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2,380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인 2,591포인트를 깨게 되면 거기까지는 열어두시면서 조금 더 저점 매집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고 위에서 우리 가슴 아프게 물려 있으신 분은 나 정말 삼성이라는 정말 우량주를 믿고 가겠다. 더 모으고 더 들고 평생 한번 가보겠다. 이런 신념으로 가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10만 원 선이 붕괴되면서 조금 마음이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보유하신 분들 분석 듣고 투자 판단에 도움 많이 받으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정석 파트너님 그리고 구준호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과 더 이야기 많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구준우 또는 김정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울경제TV의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